법무부인데요.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뜨거운 소식 첫 번째 주인공인데, 법무부가 MBC 라디오를 진행하는 신장식 변호사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신 변호사가 MBC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한동훈이 셀럽 놀이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펼친 건데, 법무부는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신장식 변호사, 본인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라디오 DJ죠. 한 장관이 고 홍정기 일병 유족에게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법안조차 발의 안 했다.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본인의 셀럽놀이 수단으로 삼았다라며 양두구육 등의 거친 표현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법무부가 저건 신장식 DJ 명백히 악의적인 허위 선동이다. 사실 입법도 법무부에서 예고했고 정상적인 법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이다.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법무부가 입장을 냈습니다. 박성일 변호사님, 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이른바 홍일병 유족이 군 복무 중에 이제 사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정부 때였죠. 유족이 이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네. 한 장관이 정부가 바뀌고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국가가 배상할 수 있는 국가배상법을 만들겠다라며 유가족들에게 입법을 예고한 바 있는데, 네네. 그 상황에서 이 MBC 한 라디오 진행자가 자기 셀럽 놀이에만 활용을 하고 이를테면 버렸다라며 한 장관을 강하게 비판한 건데, 네. 법무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까는 뭐 간단하게 저희가 했지만 저 신장식 씨가 발언한 날이 이 법무부 주도로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고, 그리고 25일 그 다음 날은 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이다. 네네. 명백히 허위다라는 법무부의 강한 반박인데, 법무부가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이상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이 사안이 왜 불거졌는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이 국가는 이 공무원이 직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군인, 경찰 등이 이 전투 직무 집행 과정에서 순직, 공상을 당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유족이 재보상금, 유족연금을 받은 경우 이때는 국가가 나서서 손해배상을 따로 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단서 조항을 둔 취지는 지난 6, 70년대 사회가 상당히 어려울 때 군인, 경찰이 직무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국가가 모두 다 배상을 해줘야 하면 예. 국가가 지나치게 많은 금전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즉 사인과 군인, 경찰을 달리 취급하게 된 것인데, 이로 인해서 유족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 그 배상이 온전치 못할 수가 있습니다. 망인의 유족 등이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해서 특히 위자료를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 이중 배상 금지 규정에 따라서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이 현재 국가배상법의 규정으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바꿔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홍일병의 경우에는 그 사안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예. 지난 2015년 8월에 입대했는데 이듬해 3월 초부터 갑자기 몸에 멍이 많이 들고 구토를 하기 시작하는 등 건강이 급속하게 악화되거든요. 근데 상급병원에 전원 조치를 하지 않았었고 사단 훈련까지 참여했는데 입대 7개월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그 사인이 그게 박근혜 정부 때였군요. 2015년입니다. 201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따른 뇌출혈이었는데 부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니 원칙적으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을 논의해 볼 수 있고, 다만 홍일병이 사망한 이후에 그 아버지가 군인연금법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가배상법 단서에 따라 별도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소를 제기했지만 최근에 이 국가배상법 이중배상 금지 규정에 따라서 재판부도 안타깝지만 기각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예. 기각을 선고합니다. 이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법령을 개정하겠다. 망인의 유족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국가배상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신장식 변호사는 신장식의 뉴스아이킥이라는 프로그램의 진행자죠. 이 뉴스아이킥은 실제로 청취율도 상당히 높고 미치는 그렇습니까? 영향도 상당히 큰데, 이 지난 24일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을 약속했지만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셀럽놀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취지의 비판을 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해서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을 내놨었죠. 그동안 이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서 국방부, 경찰청, 기재부 등과 협의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 특히 지난 10월 19일과 24일에는 신속히 법안을 국회에 제출 의견 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는데도 이를 도외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설명대로라면 좀 신장식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아예 그냥 신장식 표현이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 굉장히 센 비판을 했는데 네네네. 아예 내팽개쳤다가 아니라 개정안을 마련했고 국무회의까지 통과시켰고 그걸 보도자료까지 배포했는데 시사 라디오 진행자가 그걸 모를 리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냥 단순히 모르고 비판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비판을 가한 것이다라는 취지고 일단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소송이 패소했지만 1심 판결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라도 국가배상법이 개정되면 네. 승소할 가능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법무부가 개정 시도를 해온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신장식 변호사가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에서 전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개정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판을 했고 법무부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법적 예.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무부 설명대로라면 이 개정안이 마련됐고 국무회의 심의까지 다 통과했고 보도자료까지 나온 건데 신장식 씨가 본인의 라디오 쇼에서 이제 가짜를 호도한 셈이 된 건데 굉장히 좀 진행자 발언치고는 수위가 높은데 김무식 교수님 네. 이렇게 얘기했군요. 신 씨가 한 장관에 대해서 자식 잃은 부모의 비탄을 자신의 인기몰이 셀럽놀이의 수단으로 써먹는 짓은 표리부동 양두구육 인면수심이다. 굉장히 세게 얘기했는데요. 왜 그랬을까? 양두구역 이야기하면 징계를 받게 돼 있는 게 사례가 돼 있죠. 제가 볼 때는 신장식 변호사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우리 저 대학 후배인데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정치인 출신이에요. 정의당 소속이었고 과거에 비례대표 순번을 받았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비례대표를 반납한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정치적 패널로 계속 나오다가 문재인 정부 때 라디오 진행을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MBC의 뉴스 아이키라는 라디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MBC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 출신이고 다분히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입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고 저도 그래서 이 뉴스 아이킥의 인터뷰를 요청을 받아서 지난번 한일 정상회담 때 제가 한번 전화 인터뷰를 했었는데 신장식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잘 아는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저를 막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 뉴스아이킥의 인터뷰 요청 오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향성이 강해요.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 예. 어쨌든 그러니까 진행자는 특히나 공영방송의 진행자잖아요. 공영방송의 진행자는 자신이 초청한 패널들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정치적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안내자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명백히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양두구역, 인면수심, 표리부동, 셀럽놀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정치적 단어들입니까? 그걸 공중파에서 막 퍼붓는 거지 않습니까? 예. 패널이 이런 이야기해도 사실은 명예훼손에 걸릴 소지가 있는데 진행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아끼는 우리 과 후배입니다만 저래서는 안 됩니다. 내려놓고 정치를 하든지 제가 알기로는 저렇게 해서 뭐 어느 당이든 뭐 출마할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내려놓고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든지 저처럼 당협위원장을 하든지 아니면은 진행자는 진행자답게 객관성을 가지고 균형 감각을 가지고 진행을 하든지 신장식 변호사 정말 제가 사랑하니까 충고하는데 저렇게 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건 MBC가 이거 방치하고 이걸 조장하는 거예요. MBC 프로 아닙니까? 그래서 MBC가 국내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제발 MBC가 정말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노조에 의해서 운영되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담보하는 국민의 방송을 거듭나길 바랍니다. 예. 함민수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이 논란. 이거는 뭐 저는 민주당 대변인이 아니고 제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김근식 교수님이 그때 라디오 전화 인터뷰 한번 하고 완전히 이제 절연한 것 같아요. 저 정도 얘기를 할 정도면 과 후배 아니죠, 뭐 선배도 아닌 것 같고. 근데 다만 이거는 팩트 파인딩, 그러니까 사실 확인한 문제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의 주장처럼
이게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게 아니고 이렇게 입법 예고도 다 됐고 보도자료까지 나왔고 했는데 이거를 신장식 변호사 진행자가 전혀 모르고 이런 표현을 썼다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제가 전무 맥락을 모르니까요. 한번 뭐 제가 라디오를 듣지 못했으니까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본인이 팩트 파인딩을 못했고 사실 확인이 못한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법무부도 다만 이제 모르겠습니다. 법을 처리하는 곳이니까 또 한동훈 장관 뭐 실세니까 이렇게까지 나온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과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신장식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사실이 다르다. 그러면 방송에서 똑같은 분량으로 해명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없었다고 한다면 이런 과정들을 좀 먼저 거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법적 조치로 가는 거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좀 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MBC의 또 무슨 문제, 이분의 정치적 성향 이렇게까지 의심하고 또 이렇게 공격하는 건 좀 과한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보도가 나온 게 전주현님. 어제 법무부가 보도자료를 냈고요. 어제 법무부가 오늘 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장식 변호사가 방송을 통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오늘?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단순히 뭐 법령을 안 냈다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양두구육 뭐 이러한 막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모독적인 발언, 모욕적인 발언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이 본인이 팩트 체크를 제대로 안 하고 많은 시청자들이 듣고 있는 방송에서 얘기를 했다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과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저는 방송을 통해서 사과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 신장식 변호사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영 방송인으로서의 좀 품위를 지켜주고 또 자세를 좀 갖추고 그런 자세를 좀 보여주는 것이 오늘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최근에 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과 박정아 의원이 이제 생방송 토론 중에 한동훈 장관이 입법 예고한 이 제시카법과 관련해서 설전이 한 번 있었는데 당시 이제 박용진 의원께서는 이게 만약에 당정 협의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 한 장관의 일방적인 발표라면 이른바 보여주기고 진정성이 없다라는 비판을 의견을 주셔서 이제 진행자인 제가 듣고 있다가 이건 당정 협의가 있는지 없는지를 즉석에서 확인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불필요한 논쟁이 더 사회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중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당시 이제 국민의힘 박정아 의원에게 전화로 지금 당의 사실관계 확인하셔도 좋다. 생방송에 특별히 핸드폰을 쓰셔도 좋다라고 해서 실제로 전화를 해서 정책위 의장과 통화를 해서 당정 협의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이 불필요한 논쟁이 중재된 바가 있는데 글쎄요. 이 논쟁은 이제 진행자와 법무부 장관 간의 어떤 논쟁이라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장관 관련해서 91년생이 쓴 전세지옥이라는 책을 읽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 느낀 바가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와서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들어보시죠. 앞으로도 법무부는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하여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것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최지수 씨가 쓰신 전세 지옥이라는 책에서 최지수 씨는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세법을 개정하는 데 아주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 정책을 펴는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자, 박선말 변호사님, 책 한 권을 한 장관이 들고 나오는데 91년생이 쓴 전세지옥이라는 책, 그걸 직접 들고 나왔군요. 정치의 네. 기본을 삼겠다. 어떤 내용인가요? 이 저자는 열심히 살면서 나름대로 모은 돈으로 전세장을 마련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고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지금도 동분서주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결국 그 피해액 전부 보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연이율이 상당히 높아서 밤에는 밤에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낮에는 또 낮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 내 앞으로의 삶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금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인해서 젊은 세대가 받게 된 온전한 피해를 그대로 보여주는 책인데 이 책을 직접 들고 나와서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기간 제한 없이
추적해서 처벌하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장입니다. 사실 이 사안을 보면서 상당 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를 들어 법원의 경우에 예. 판사들이 살인죄보다 사기 피해 사건의 형량을 높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는 사안보다는 사기 피의자들에게 더 높은 형을 부과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사기 피해자들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맛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윳돈이 아니라 이 전세 자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살 수 있는 기반의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기반을 모두 잃게 된 경우에는 앞으로 살아갈 근거를 잃게 되고 마치 죽음과 같은 유사한 고통을 받게 되는데 현재 전세 사기를 포함해서 보통 사기죄의 경우에 우리 법조계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로 1억 피해를 입으면 징역 1년, 2억 피해를 입으면 징역 3년 이렇게 억 단위로 징역이 올라가는데 그 상한이 한 5억까지 징역 5년까지입니다. 예.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50억까지도 징역 한 8년? 그리고 아무리 그 금액이 높아도 300억 이상이 넘어가도 제 기억으로 징역 13년 이상을 선고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통상 살인죄의 경우에 징역 15년을 선고하니까 그보다는 높일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깔려 있는데 전세 사기와 같은 여러 사기 피해자들 모두 억울하고 힘들겠지만 특히 삶의 기반을 잃게 만드는 전세 사기 피해의 경우에는 사실상 살인죄와 유사할 정도로 높은 형을 부과할 기세도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충분히 추적하고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이와 같은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는다. 삶의 기반을 상실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청년 전세 사기 피해자가 쓴 책까지 한 장관이 읽고 또 발표를 했군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에서 당장 한 장관 탄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조금 내부에서 한 장관 탄핵론에 브레이크가 걸린 듯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볼 텐데 한동훈 장관 탄핵은 일단은 좀 뒤로 미룬다라는 발언이 나왔어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 외에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같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한동훈 장관보다 좀 더 우선순위가 있는 분도 있고 해서 그 내부적 TF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실제 탄핵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적 행위가 아니라 법적 행위지 않습니까? 법률 위반 행위가 있는지를 저희들이 꼼꼼하게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고 확실하다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단행할 생각입니다. 표현이 흥미로웠습니다. 한동훈 장관보다 더 우선순위로 탄핵할 사람이 있다라는 표현도 흥미롭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